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밥 먹을 때나 회사 갈 준비를 할 때나 항상 썰TV와 함께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주인공이 된다니 많이 낯설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만 저는 결혼한 적은 없고요. 파혼 경험만 있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연을 적어보려 있었던 일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는데 이 일들이 모두 제가 겪은 일들이 맞는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응원의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던 모범생이었어요. 한 번도 일탈을 하지 않고 사춘기도 조용히 넘어갔죠. 엄마 아빠께서 저를 키울 때는 크게 신경 쓴 게 없다고 하면서 그 자체만으로 효녀라고 많이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렇게 커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사라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집에서는 말 그대로 집안 잔치가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지금 생각해도 미소만 띠게 되는데요. 그렇게 남자 하나 제대로 만나보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직장인 남자랑 저는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서 저와 연봉 차이도 꽤 났었습니다. 제가 훨씬 더 잘 벌었었죠. 생각해보면 서로 집안 차이도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워낙 다정하게 잘해주기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잘 챙겨주던 사람이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서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갔고 이제 예식장이니 드레스니 다 예약을 했을 때였습니다. 항상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다연아, 넌 정말 나한테 과분한 여자야. 내가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겠니? 장모님, 장인어른도 그렇고 내가 정말 최선 다해서 모시고 살게. 공주처럼. 이라고요. 집도 저희 집에서 해가기로 했고 예단도 넉넉히 해주신다 했으니 그쪽 집에서는 싫다 할 이유도 없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청첩장까지 나오게 되었고 주변 친구들에게 하나씩 돌리기로 했습니다. 각자 돌리되 시간이 맞게 될 땐 함께 나가서 인사도 드리고 밥도 사드리기로 했죠. 하루는 제 중학교 동창들에게 청첩장을 주는 날이었고 우연히 그날엔 제 남자친구도 시간이 맞아서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제 친한 친구 3명을 불렀고 SNS에도 기대된다고 글을 올렸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그걸 보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 다연아, 너 결혼해? 사진 보고 놀라서 전화했어. 예진아,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20살 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네? 잘 지냈지? 잘 지냈지. 그래서 오늘 애들이랑 다 같이 만나는 거야? 걔네도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응, 맞아. 나 예전부터 친하던 무리 있잖아. 쭉 친하게 지냈었거든. 그 친구들 만나서 청첩장 주고 밥 먹고 하려고. 혹시 그 자리 나도 나가도 돼? 그냥 오랜만에 애들 보고 싶기도 하고 너 남편분도 보고 싶고 많이 축하해 줄수록 좋지 않겠어? 혹시나 너 불편하면 괜찮고. 그래. 뭐 나야 고맙지. 내가 결혼하는 입장에서 되어보니까 청첩장 주는 것도 엄청 조심스럽더라고. 결혼식장까지 시간 내서 오는 게 얼마나 귀찮은 건지 알아서. 난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거니까 괜찮아. 그럼 어디서 만나는지 장소랑 시간 문자로 보내줘? 그래, 고마워. 좀 이따 보자. 바로 모든 일은 예진이가 저희 모임에 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살 때 만나고 그 이후로 연락도 없던 친구가 갑자기 10년도 지나서 청첩장을 받으러 멀리까지 나온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어야 하는데 저는 바보같이 좋다고 하고는 모임 장소에 남자친구와 함께 나가게 됐어요. 오랜만에 반갑다며 인사도 하고 서로의 안부도 묻는데 오랜만에 만난 예진이의 직업이나 근황을 아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었죠. 예진아, 그럼 요새 뭐하고 지내?
우리 다들 바빠서 연락하고 그럴 겨를도 없었네. 그냥 조그맣게 사업해. 어찌나 돈 벌기가 힘든지. 나도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어. 어머, 정말? 사장님이네. 어떤 사업하는 거야? 그냥 쇼핑몰 하고 있어. 너 혹시 이거 쇼핑몰 알아? 이거 내 건데. 어머, 당연히 알지. 우리 다 알지 않나? 엄청 유명한 곳이잖아. 여기 사장이 너야? 이름이 다른데? 명의만 대충 빌려서 쓰고 있는 거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와, 예진아. 너 정말 성공했구나. 돈 아예 긁어 모으겠는데? 우리 중학교에 이 정도 재벌이 나오다니. 재벌은 무슨 그냥 운이 좋았지 뭐. 우리 엄마도 좀 건물이 있어서 여유가 있었고 아빠가 대학 교수시기도 하니까 시작이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 우와, 너 완전 금수저였구나. 우리가 왜 몰랐지?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건데.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고 다녔거든. 요새 뭐 그게 금수저니 재벌도 아닌데. 그냥 여유 있는 정도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예진이에게 관심이 생겼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와, 그럼 예진 씨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사업부터?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수입도 대충 여쭤봐도 돼요까지? 이 자리가 저희 청첩장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저는 무슨 쇼핑몰 사장 질문과 답변 시간인 줄 알았을 정도입니다. 예진이는 이런 관심이 좋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열심히 대답해줬고 제 친구들은 제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어요. 제가 기분이 괜찮은지 계속 살피고는 밖에 나와서도 저를 챙기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근황 얘기하고 하니 그래도 좋다면서 잘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기분 나쁜 부분은 정말 없었고 왜 그렇게 궁금해하지?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고 싶나? 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눈치가 빠른 편은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자리는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 집에 도착했는데 남자친구는 또 예진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다연아, 그 예진 씨 엄청 멋지지 않아? 너도 오랜만에 봤다고 했나? 응, 나도 20살 때 보고 처음이야. 고맙게 청첩장 받으러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 되게 멋있긴 하더라. 사장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 우리 아빠 봐. 회사 몇십 년 하시면서 머리도 다 빠진 거. 아, 진짜 그렇게 너 나이에 책임감 있게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머리도 되게 많이 좋은가 봐. 어떻게 그렇게 수입이 많을 수가 있지? 난 참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든다니까? 무슨 존경까지. 아니, 맞잖아. 지혜롭게 회사를 잘 운영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잖아. 아까 물어보니까 세금은 세무사한테 맡겨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 그것도 봐봐. 부자의 여유야. 그런 것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지. 얼굴도 예쁘장하고 돈도 잘 버니 엄청 좋은 남자한테 시집 가겠지. 아이고, 별 이것저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당신 우리 신혼여행 리조트는 한 번 더 보고 고르지 그래? 당신 여자친구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말이에요. 아, 그래. 그것도 고르는데. 참, 너 주변에 그런 친구도 있다니. 남자친구는 예진이를 엄청 좋게 본 모양이었어요. 수입이 많게 그 큰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멋져 보였었나 봐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장단도 맞춰주고는 농담도 했어요. 그렇게 그 뒤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는 예진이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딱히 더 이상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즈음 남자친구가 유독 출장이 잦아지더라고요.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인데 살짝 의아했지만 그렇다고 하니 저는 뭐 다른 방도가 없었죠. 다현아, 나 이번 주말도 출장이야. 어떡하지? 장모님 생신도 있는데. 뭐? 정말? 예약 다 해놨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왜 이렇게 요새 출장이 많아? 회사 일 오빠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왜 이렇게 부려먹는데? 좋게 생각해줘. 내가 그만큼 인정받는다는 뜻이니까 장모님께 잘 좀 말씀드려주고, 응? 부탁 좀 할게. 그건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거야? 대구로 가. 멀리도 가지? 나도 언제 거기까지 가나 싶어. 그래도 까라면 까야지. 안 그래? 빨리 다녀와.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가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엄마 생일 파티도 준비했고 가족 모임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는 주말을 보냈어요. 딱 그때쯤 제 일도 너무 바쁜 터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엄마 웃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달까요? 그렇게 남자친구도 저도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예진이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청첩장을 준 이후에 따로 연락이 없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싶어 바로 받게 됐죠. 예진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연락 와서 놀랐네. 그냥 안부자 전화했어. 청첩장 받고 나서 그냥 입 싹 닫은 것 같아서. 무슨 청첩장 받은 사람은 입 싹 닫아도 괜찮아.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참, 이게 궁금했다. 응, 응, 잘 돼가고 있어. 예식장은 그 신도림역 근처 호텔일 거고 드레스도 다 본 거야? 응, 다 봤지. 그렇구나. 끝까지 마무리 잘해. 잘하길 바래. 어? 결혼 잘하라고. 마무리. 그래. 좋은 말 해줘서 고맙다. 근데 그거 말하려고 전화했던 거야? 응. 막 우리가 친하지 않으니 할 말은 많이 없잖니. 아무튼 화이팅해. 갑작스럽게 결혼 준비가 잘 되어가냐고 묻던 예진이. 저는 이때까지도 바보같이 딱히 이상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출장 가던 시점과 갑작스레 예진이가 웨딩홀과 드레스를 묻던 시점이 똑같은데 어떻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던 걸까요? 그렇게 예진이와 전화를 끊고 고개를 갸웃거리다 저는 다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매주 출장을 갔고 조금씩 저와 멀어졌어요. 평소에는 야근이라고 눕고 주말에는 들어오지 않으니 해야 할 말도 점점 줄어들어갔고 겨우 출퇴근만 서로 챙겼고요. 그리고 그 주였을까 그 다음 주였을까요? 다정하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정말 황당한 말들의 연속이었죠. 다현아, 잠깐만 앉아볼래? 할 말이 있어서. 응? 뭔데? 뭐야?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를 다잡고? 우리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 한 달 남았는데 당장 술 마셨어? 회사에서 많이 혼났어?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우리 그냥 파혼하는 게 어떨까 싶어. 사실 나 생각 정말 많이 하고 말하는 거거든?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해서 많이 망설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더 많이 사랑할 자신이 없어. 아니, 함께할 70년 동안 너를 아껴줄 자신이 없다. 날 나쁜 놈이라고 불러도 좋고 미쳤다고 해도 좋아. 근데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잖아.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 거지? 응. 요새 일도 바빴고 출장에 야근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와중에 너가 잘 생각나지 않더라고. 보고 싶지도 않고 출장 가는 나를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설명하긴 어려운데 아무튼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나도 어렵게 고민하다가 얘기하는 거야. 너도 받아들여줬으면 해. 지금 변명하는 것 같이 왜 느껴지지? 오빠, 내가 출장 가는 오빠를 언제 걱정을 안 했어? 항상 운전 조심하라고 하고 아침에 내려가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도 싸줬고 중간중간 전화해서 호텔로 맛있는 음식도 배달시켜줬는데 그냥 나에 대한 오빠 마음이 다 했다고 해. 그냥 핵심은 날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설명하기 어렵다는 소리는 왜 해? 그래, 그냥 그렇다고 치자. 참,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 어쩜 이렇게 남자가 비겁해. 솔직하게 오빠 입으로 먼저 말을 했어야지. 진짜 이렇게까지 황당한 건 또 오랜만이네. 맞지? 이혼보다는 파혼이 나은 거. 그럼 우리 위약금은 다 어떻게 할 건데? 웨딩홀이나 이런 거? 그건 다 내가 낼게. 그냥 헤어지자. 그래. 우선 이 집 미리 살고 있는 거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오빠 몸만 나가면 될 것 같네. 뭔가 오빠를 미워하고 싶진 않은데 많이 밉다. 결혼은 둘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 알았어. 알았어, 잘 정리하자. 정말 미안해, 다현아. 그렇게 저희는 갑작스럽게 이별을 했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말이에요. 저를 70년 동안 사랑해줄 자신이 없다나요? 뭐라나요? 야근을 하는데 제 생각이 안 났다고 파혼하는 게 말이 되는지. 웨딩홀 위약금까지 다 물어가면서 헤어지고 싶었던 거면 미리 말을 하지 왜 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는 남자친구 엄마까지 전화와서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타연아, 잠깐 통화 되니? 네, 어머님.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헤어지기로 했다고? 네, 뭐 그렇게 됐네요.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대신 사과하마. 우리 아들이 좀 그렇게 충동적인 면들도 있어. 근데 들어보니 이번엔 깊게 생각하고 말했다고 하는데 뭐 모르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다현이도 받아들이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그냥 똥 밟은 셈 치고 놔주라고. 서로 연이 아니었나 보구나. 아이고, 근데 이거 뒷수습은 또 어떻게 해? 청첩장이랑 다 돌렸는데 귀찮게 생겼네. 네. 아무튼 다현이도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남자들이 그래. 헷가닥 마음도 바뀌는 게 남자잖니. 이해해 줄 수 있지. 어머님은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씀만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부로 남자친구와 저는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리 잊어보려고 하고 저를 달래봐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칼로 자르듯이 정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희 집을 나갔고 예비 신혼집은 그렇게 저만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울증도 살짝 왔던 것 같고 회사도 어떻게 다니면서 일을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정신과도 다니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친구들과 술을 먹으면서 울기도 하고 잠이 안 와서 한참 동네를 멍하니 걷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정말로 생각나지도 않는지 정말 사랑이 끝났던 거였던지 아예 전화도 한 통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딱 한 달 정도를 힘들어했고 정리가 되던 즈음 갑자기 제일 친한 중학교 동창 전화가 오더군요. 다현아, 뭐해? 바빠? 무슨 일이야. 오랜만이다. 미리 나도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결혼 안 하게 된 것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미안해. 아니야. 그게 뭘. 굳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도 웃기고.
보나마나 너 잘못은 아닐 거 나도 알고 있으니까 마음 정리는 잘 된 건가? 음, 좀 힘들어서 정신과도 들락날락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직접 보면 엄청 믿게 하겠지. 왜 그렇게 갑자기 날 힘들게 했는지 나는 영문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살면서 볼 일이야 있겠어? 다연아, 내 말 잘 들어? 이번 주말에 너가 결혼하려던 호텔 있지? 거기 웨딩홀 꼭 와봐. 어? 왜? 너 괜히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안 먹혀. 나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뭐 깜짝 파티라도 준비한 거야? 위로의 파티? 아니, 지금 내가 너를 왜 놀려? 그냥 내가 미주알 고주알 말하기도 입 아프고 너가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 너가 결혼하려던 그 웨딩홀 결혼하려던 그 시간에 그대로 와봐. 알겠지? 마음 단단히 먹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알려주는 거니까. 어? 알겠어. 갑자기 제 제일 친한 친구는 제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호텔의 웨딩홀에 이번 주말 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단호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친구였기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저를 워낙 아껴주었어서 이유가 있겠거니 했어요. 친구와 웨딩홀 앞에서 만나기로 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웨딩홀을 향했습니다. 올라가니 이 생각 저 생각 들더라고요.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결혼식을 하고 싶었던 저를 떠올리니 괴롭기도 했고 남자친구의 모습도 떠올라서 화도 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고 있는데 그날 부부가 될 사람들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드라마처럼 한 명씩 지나치면서 저 멀리 신랑 신부의 이름이 보이는데 정말 그 앞에서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신랑은 제 남자친구의 이름, 신부는 제 동창 예진이의 이름이었으니까요. 보자마자 저는 두리번거리며 전 남자친구를 찾았고 그렇게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제 눈을 피하더군요. 이 모든 게 이해가 안 갔던 제가 한참을 서 있자 전 남자친구는 제 손을 붙들고 조용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다현아,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뭐야? 지금 너가 신랑이라는 거야? 그것도 예진이랑? 너 결혼해? 어? 진짜 여긴 또 어떻게 알고.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때 무슨 위약금 물고 웨딩홀 다 취소하겠다며. 근데 그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쟤랑 결혼을 해? 너 바람난 거였어? 완전히 개판이구나.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바람은 아니야. 그냥 너랑 헤어지고 만났어. 나랑 결혼하기 한 달 전에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잖아. 그러고 나서 한 2주 만나고 결혼했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니? 너 나 사랑하지 않아서 70년 동안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헤어지자며? 근데 청첩장 자리에서 만난 예진이랑 그것도 내 동창이랑 바람이나? 그리고 지금 왜 구석으로 날 데리고 와? 찔려? 이 사실이 다 알려지기라도 할까봐 무서워? 어? 아이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건 너 탓도 있어. 알아? 예진이를 처음 만나고 결혼 준비하는데 너보다 잘 나가는 사업가 친구가 좋아지더라고. 사람 마음이 그런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그럼 너도 돈을 예진이만큼 벌던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내가 잘못된 건지. 날 욕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걸? 속으로는 다 이해할걸? 오히려 잘했다고 할 거다 아마. 그리고 맞아. 몇 주 만나고 결혼 결심했어. 예진이네 부모님도 이미 다 만났고 서로 지체할 게 없겠다 싶어서 밀어붙였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조용히 나가라. 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따귀를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천하의 나쁜 놈! 예진이가 나보다 돈 더 잘 번다고? 나한테 과분하다면서 평생 잘하겠다고 집 해준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살겠다고 할 땐 언제고
돈만 보고 옮겨 다니는 박쥐니? 몇 주 만나고 그냥 결혼 결심한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여기가 무슨 미국이니? 두고 봐. 너 인생 내가 이악 물고 망하게 해줄 테니까. 너랑 헤어지고 미친 듯이 괴로워했던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동네 잔치라도 벌이는 건데 바람 피고 이딴 집 벌일 거였으면 조용히나 하지. 이렇게까지 크게 결혼식을 해? 참, 바람 아니라니까. 아, 됐고.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길 기도한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추잡하게. 그렇게 저는 그 복도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예진이 얼굴이라도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얼굴을 보면 뭐라고 할지, 얘도 바람핀 게 아니라고 뻔뻔하게 우길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진이는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뻔뻔한 얼굴로 저를 환영해 주더군요. 주변을 의식한 거겠죠? 어머, 예진아, 좋아 보인다. 얼굴이 쫙 폈네? 이렇게 좋은 경산날에 왜 나를 안 불렀어? 내 친구들도 안 불렀던데. 뭐 숨기고 싶은 거라도 있나 봐? 숨기고 싶은 게 뭐가 있어. 그냥 안 친하니까 안 부른 것 뿐인데. 생각보다 다현이 너 속 되게 좋다. 여기까지 와서 축하도 다 해주고. 너도 청첩장 받으러 왔는데 나도 와줘야지. 나도 이날 이 시간에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어때? 좋아? 누구 대신에 이렇게 결혼하는 느낌은 어떤 거야? 조선시대로 치면 첩 같은 느낌이려나? 누구 대신 결혼이라니.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데. 아,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주인공이려나? 애기? 우리 얼마나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게 됐는지 이렇게 예쁜 아이도 금방 들어서더라. 어머나 다연아, 나가주면 안 될까? 갑자기 입덧할 것 같아서. 지금을 즐겨, 행복하게. 내가 너네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봐. 밥은 먹고 가, 다연아. 그건 내가 살게. 든든하게 먹어야 복수할 맛도 나지. 이미 다 너 남편이랑 여기 웨딩홀 예약할 때 와서 먹었었어. 괜찮아. 그렇게 저는 그곳을 주먹을 꽉 쥐고는 뛰쳐나왔습니다. 바람을 펴서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임신을 하다니. 참 내 운명도 기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동시에 오히려 다행이다. 저런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할 뻔했다니라는 생각도 드는 거 있죠. 저는 바람 폈다는 것에 확신을 하고 있었고 그 후엔 저 둘을 어떻게 망하게 할까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예진이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적을 잘 알아야 제가 복수도 잘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아는 동창들에게 한 명씩 전화를 해서 예진이를 기억하냐며 하나씩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예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걔 중3 때 전화까지 안 왔어? 마무리 우리랑 안 했잖아. 아마 걔 친한 친구도 없었을걸? 다들 인사만 했지 뭐.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돌리다 보니 예진이랑 꽤 친하게 지냈다는 친구랑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예진이? 알지. 나름 그래도 몇 년까지는 계속 만났어. 간간히 작년까지 생일 축하는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아, 그래? 그럼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그 부모님이 엄청 잘 사시는 금수저라던데 맞아? 뭐? 예진이가 금수저? 뭔 소리야. 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걔 고아야. 몰랐어? 어릴 때부터 걔 안 해본 알바가 없었어. 뭐라고? 무슨 엄마가 건물이 있으시고 아빠는 대학 교수라던데? 너 꿈 꿨어? 걔 보육원에서 컸고 대학도 겨우겨우 갔어. 졸업은 했나 안 했나 자세히 모르겠고. 이거 예진이한테 들은 거야? 어?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날 일이 생겼었거든. 예진이 말은 10개 중에 9개가 거짓말이야. 아무것도 믿으면 안 돼.
몰랐구나? 뭐 워낙 조용히 지냈으니까 걔가 어떤 앤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지 뭐. 예전부터 좀 힘들게 지내서 그런지 항상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을 자기처럼 꾸며 말할 때가 많아. 나는 그러려니 하는데 딴 사람은 정말 그런 걸로 믿겠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고아라는 거지? 음, 아마 회사도 잘 못 다녔을 거야. 적응을 잘 못해서 자꾸 잘린다 했었거든. 그럼 쇼핑몰 사장인 건 맞아? 우리가 딱 들어도 알만한 쇼핑몰 사장이라던데? 그것도 거짓말이지, 다연아. 그 쇼핑몰 말하는 거지? 나 그거 어딘지 알아. 예진이가 거기 예뻐서 맨날 옷 샀거든. 집도 무슨 원룸에 살던데 사장은 무슨... 뭐? 그, 그래,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정말 예진이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을 했더군요. 금수저라는 것도 거짓. 고아로 태어나서 보육원에서 자라며 안 해본 알바가 없는 아이였고요. 회사도 자꾸 적응을 못해서 잘리기 일쑤였고 대학은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건 유명한 사실이었는데 저와 제 친구들만 몰랐나 보더군요. 쇼핑몰 사장은 그 쇼핑몰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지어낸 사실이었고 원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 제 전 남자친구도 알고 있을까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놀란 것도 잠시. 저는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지 반응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흥신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진이에 대한 정보를 다 넘겨주니 넉넉히 일주일이 지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현 씨. 흥신소입니다. 네네. 알아보셨어요? 네. 정리까지 우선 다 해서 자료는 메일로 보내드렸고요. 아참, 이 여자 완전 사기꾼이더구만요. 사기꾼이요? 왜요? 사업자를 내긴 냈어요. 냈는데 거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예요. 빚만 어마어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아도 맞고요. 보육원에 가서 확인 다 했어요. 그리고 회사도 얼마나 많이 잘렸는지 손에 꼽기도 힘드네요. 그 회사 목록들 다 보냈고 사장님들하고 얘기 나눈 음성 파일도 다 들어가 있고요. 친구도 몇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원룸에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 여자 집주인 아주머니랑 얘기해봤는데 남자친구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돈 빌리고 잠수 탄 적이 있고 하여간 어마어마해요. 확인해보시고 더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정말 충격적인 내용만 가득했어요. 돈 빌리고 잠수도 탔고 회사도 매번 잘리고 남자친구도 여러 명이라니. 그 애는 제 전 남자친구 애가 맞을까요? 이렇게 예진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증거로 남겼으니 이제 바람 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했어요. 서랍장과 제 핸드폰 기록을 모두 뒤져서 제 전 남자친구가 많이 쓰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입력하니 로그인이 손쉽게 되더군요. 대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니 이 둘 바람핀 게 확실했어요. 처음 만나고 그 뒤부터 계속 연락을 하다가 저에게 이별 통보를 했던 거였더라고요. 이젠 준비가 됐다 싶었고 저는 더 큰 복수를 위해 예진이가 아이를 낳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은 행복했겠죠? 더 큰 복수를 위해 10개월이 지나고 아이 사진이 업로드되자 저는 서류봉투에 터질 듯이 증거를 모두 넣어서 전 남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네 집에, 그리고 예진이 회사에 보냈습니다. 혹시 몰라 이메일로도 모두요. 예진이에게 속아서 아이까지 낳게 되다니 참 고소했어요. 서류 봉투를 받은 날에 전 남자친구와 그 집안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예진이는 전화 와서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군요.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내 뒷조사하고 다녔니? 이거 범죄인 거 몰라? 어? 왜 이런 조작된 증거를 사실인 것처럼 써서 보내? 지금 내 남편하고 시댁에서 난리 났잖아.
그게 왜 조작이 된 거야? 다 사실인데. 범죄는 너가 저질렀지. 돈도 안 갖고 돌아다니고 외도도 하고 있었잖아. 남자친구가 몇 명인지 셀 수도 없겠더라? 뭐라고? 남의 인생 망치게 하려고 작정했어? 아직 아니야. 너 시댁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이미 다 봤어. 너가 상간녀인 것도 다 소문났고 거짓말 치고 다녔던 것도 다 소문났던걸? 그러게 똑바로 살지 그랬어. 아이한테 부끄러워서 좋은 엄마 될 수 있겠어? 그리고 그 아이는 너 남편 애 맞니? 야! 너 정말 내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야 할 건 나야. 나 대신에 그 자리에서 그 드레스 입고 결혼하기 자존심 상하지 않디? 너가 무슨 쇼핑몰 사장이야. 원룸에서 도망다니면서 살던 주제. 너 주제를 알아? 끊는다? 그렇게 예진이는 난리를 치며 저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어요. 화를 내다가 미안하다고 빌다가 죽는다고 협박도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 갑자기 저희 집으로 전 남자친구와 그 엄마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먼 길 오셨네요? 다연아, 잘 지냈어? 나랑 엄마 잠깐 들어가도 될까? 그리고 그들은 본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귀신에 홀렸던 건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해. 나 정말 그렇게까지 못된 애는 아니었는데 조강지쳐 버리니까 이렇게 벌 받나 봐. 나 그 자료 다 보고 한참 동안 너무 힘들었어. 지금 나랑 결혼한 여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인 사람이었다니. 나한테는 장인어른 장모님도 미국에서 살고 계시다 했고 돈도 엄청 잘 버는 사업가인 척 했었어. 그렇게 돈 빌리고 빚쟁이한테 쫓기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너 말대로 머지않아서 빚쟁이들이 쫓아오더라. 그 와중에 예진이는 뭐라 했는지 알아? 뭔가 일이 꼬였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돈을 다 가져갔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나도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너 바람 핀 거 맞던데? 그걸 왜 거짓말해?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그래, 미안해. 너 앞에서 그렇다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 나 진짜 인생 망친 것 같아. 그런 사람이랑 혼인신고까지 하고 애까지 낳다니. 내가 미쳤지, 정말. 내가 미쳤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돈이라도 빌려달라는 거야? 아니, 혹시 너 나 아직 사랑하니? 다연아, 혹시 그렇다면 우리 함께하면 어떨까? 우리 같이 하기로 했던 꿈 다시 꾸는 거야. 우리 아이도 꼭 낳고 예쁘게 다시 살고 그렇게 하고 싶어. 걔 사업가도 아니었어. 너가 훨씬 돈 더 잘 버는 사람이었고 너 집안이 훨씬 더 좋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눈이 멀었었어. 속은 거지. 나 그냥 한 번만 불쌍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안 될까? 어? 내가 왜? 내가 왜 너를 아직도 사랑하겠니? 생각을 좀 하고 말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결혼식장에서는 바람핀 거 죽어도 아니라며. 돈을 예진이만큼 벌고 그런 말을 하라며. 이거 어쩌나? 예진보다 몇 배는 더 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좀 알고 혼인신고를 하지 그랬어? 그러자 아이를 업고 온 어머니께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예, 타연아. 나도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구나.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어. 이렇게까지 일이 잘못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실 내가 무당에 가서 너희 궁합을 봤는데 정말 최고의 궁합이라고 끊어질 리 없을 거라고 했거든. 우리 아들 이혼시킬 테니 다시 합치고 이 아이도 너가 친자식처럼 키워주면 정말 좋겠지만 정 싫거든 그쪽으로 보내면 되니까 너희 아이 가지고 신혼처럼 알콩달콩 살렴. 응?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누가 누구랑 합치고 누가 누구랑 아이를 가져요. 제가 왜요? 저 승진해서 이제 돈도 더 잘 버는데 제가 미쳤다고 이런 놈을 만나겠어요? 더 좋은 남자 줄을 섰는데 저 눈 딱 감고 이 사람 사랑하나 보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제 안 그러려고요. 저랑 수준 맞는 남자 만나서 서로 피해 안 주고 오래오래 행복하려고요.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은 하세요? 남자들은 그럴 수 있다면서요. 그냥 헷가닥 한다며요. 헷가닥한 책임은 져야겠네. 다현아, 내가 잘못했어. 어? 제발, 제발 날 좀 다시 받아줘. 여기로 짐 다시 가지고 올까? 어? 예전처럼 우리 재밌는 거 드라마 계속 틀어놓고 보고 그럴까?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라도 보니까 난 정말 좋은데. 아,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사실 이 모든 거 나는 예진이 임신 초기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애가 나와야 진정한 복수가 되지. 예진이는 회사도 잘렸어. 이제 우리 정말 개털이야. 제발. 그래? 그럼 너도 잘려야지. 그래야 공평하잖아.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밝혀서 회사 게시판에도 올렸어. 월요일에 가면 아마 시끌벅적할 거야. 널 보는 눈빛들이 다들 경멸하는 눈빛일걸? 집에 가는 길에 확인해봐. 뭐라고 썼는지. 증거까지 다 올려놨으니 아니라고 발뺌할 생각은 말고. 뭐? 그게 정말이야? 이렇게까지 크게 벌 받을 줄은 몰랐지? 내가 그랬잖아. 인생 나락으로 꼭 떨어뜨려 주겠다고. 이제야 나는 좀 발 뻗고 잘 것 같다. 여기까지 와서 무릎 꿇고 빌고 이혼하겠다고 합치자고 해줘서 고마워. 여기까지 내가 딱 상상하고 꿈꿔온 장면이라 없으면 섭섭할 뻔했어. 아가, 정말 이렇게 우리 인연이 끝인 거니?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잖니? 눈물이 나서 정말. 한 번만 넓은 아량으로 용서를 해주렴. 내가 돈 긁어 모아서 건물도 해주마. 아니 뭐든 해주마. 그럴 여유 없으시잖아요. 지금 저 붙잡으려고 이 말 저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가주세요. 저는 할 말 다 끝났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비는 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되돌리려 애쓰는 모습이 정말 꼴도 보기 싫었달까요? 그 뒤로 전 남자친구는 자기도 회사에 잘렸다며 엉엉 울며 저희 집에 찾아왔고 술 먹고 찾아온 적도 꽤 되는 것 같네요. 회사에서 잘린 전 남자친구와 예진이 둘 다 빚쟁이에 시달리면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들었고 바로 이혼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예진이는 본인도 잘못한 것을 아는지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진 않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복수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건 아닐까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제가 평생 동안 너무 후회할까봐 이 악물고 준비했던 건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아요. 저는 회계사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남자친구가 없어지니 부모님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는 효녀가 되었네요. 지금 인생이 예전보다 더 뜻깊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글로 요약해서 적었지만 수많은 감정들이 오갔고 정말 수많은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요. 이제 웃을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남자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소박한 꿈이 되었네요.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곧 추석인데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 웃을 일만 가득한 명절 되시길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초고속 이혼을 결정한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은 1년 2개월 전에 했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갈라섰어요. 정말 천만다행인 건
혼인신고 전이라 번거로운 서류 절차 없이 남편 돈 집만 쏙 빼서 그 인간 본가로 붙이고 끝났다는 겁니다.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고 저는 남편 부모님에게도 예쁨 받으며 저도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결혼하자마자 시모에 의해서 무참히 부서졌네요. 저는 아직도 결혼이라는 제도에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왜 시댁이라는 존재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존재인 걸까요?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 아마 저는 다시는 결혼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초고속 이혼 사유는 당연하게도 저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시모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아주 대단한 효자인 줄 모르고 결혼했다가 갈라섰고 그 중심에는 시모의 어마어마한 입김이 있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며느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줄 알았던 시모에게 사이다 한 방 날리고 이혼했네요. 저 남편이랑 갈라섰다는 거 알게 된 주변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때 정말 몰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 전 시모가 저를 은근히 무시한다는 건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한다고 느꼈고 결혼해서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완전히 저만의 착각이었죠.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의 경솔한 언행을 몇 번 겪으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지만 남편과 갈라설 만큼 치명적인 이유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 남편보다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못난 마음을 먹었는지 구독자분들을 이해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저의 가정 환경을 말씀드려야만 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세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한 번에 돌아가시고 나서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조부모님 말고 중학교 교사인 고모가 계세요. 아빠 여동생이죠. 그런데 고모가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3살 위에 오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거의 고모가 저와 오빠의 엄마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빠와 저를 위해 결혼까지 포기하고 정말 많은 걸 희생하신 분이에요.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고모가 저 초등학교 때 결혼하겠다고 집에 예비 고모부랑 인사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고모부가 생긴다는 사실이 그저 좋기만 했었죠. 그런데 막상 만나게 된 예비 고모부는 그리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모가 없을 때 저에게 귓속말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야, 너 니네 고모한테 같이 살기 싫다고 말해. 고모랑 같이 사는 거 싫다고 네가 말해야 네 고모가 나랑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너네 고모가 평생 혼자 노처녀로 늙어 죽길 바라? 내 말대로 똑똑히 말해. 알겠지? 고작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예비 고모부라는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얼어붙어 버렸고 고모에게 그 사람이 시킨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당연히 고모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얼마 후엔가 집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할머니가 고모한테 시집 안 가고 혼자 늙어 죽을 거냐며 소리 지르며 울고 고모도 같이 울면서 시집 안 가겠다고 하고 그야말로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너 지금 나이가 35이야. 마땅한 혼처 있을 때 시집 가야지. 네가 왜 지연이랑 정연이를 걱정하니? 걱정 말고 김서방 말대로 결혼해서 부산으로 내려가. 엄마, 내가 애들 두고 내려가서 마음 편하게 살겠어? 그리고 그 사람
우리 지연이 정연이 건사하기 싫어서 회사 정근 신청하려는 거야. 내가 그걸 모르겠어? 엄마가 아무리 기운이 창창해도 애들 둘만 다 기르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이 결혼 안 했으면 안 했지. 내 상황 이해 못하는 사람이랑 결혼은 못해요. 아이고 이거사. 이럴 필요 없어. 네 오빠가 너 시집도 안 가고 애들 키우는 거 바란 줄 알아? 오빠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우리 조카들 내가 보란 듯이 잘 키울 거니까 엄마야말로 걱정하지 말아요. 난 팔자에 결혼이 없는 사람 같으니까. 할머니는 고모를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고 고모도 계속 우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고모랑 할머니가 우는 걸 보고 그냥 슬프기만 했었는데요. 나중에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고모가 데려왔던 남자가 우리를 거두는 걸 못마땅해 했다고 해요. 고모는 조카들을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다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걸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고모가 시집 가는 게 서운했었는데 나중에 철둑을 나서 생각해보면 고모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 싶더라고요. 저는 고모를 엄마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 누구보다 저희 편이 되어주는 분이자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절친이기도 합니다. 저와 오빠는 교사인 고모와 군인 출신이셨던 할아버지 덕에 아주 넉넉지는 않아도 부족함을 느끼고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안 계신다는 사실은 큰 결핍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저나 오빠나 자립심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일찍 철이 들기도 했고 얼른 내 할 몫을 하고 살아야 고모와 할머니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일찍부터 했어요. 사춘기 때도 고모와 할머니 속 한 번 썩인 적 없고 공부도 곧잘해서 고모 말대로 교원대 입학해 바로 초등교사로 지내왔습니다. 오빠 역시 군대 다녀온 후 복학해 바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지금은 서울시에서 근무합니다. 잔소리 한 번 한 적 없을 정도로 자기 앞가림 잘하는 우리 남매를 할머니와 고모는 늘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저는 교사 생활하면서 소개로 2살 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남자친구는 그냥 평범합니다.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에 다녔고 인물도 좋았고요. 가정 환경도 평범했어요. 안타까웠던 건 원래 집안이 나름 잘 살았다가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나서 창업한 가게가 망하는 바람에 부모님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을 팔고 지금 전세살이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힘든 고비는 넘기고 그때는 빚도 거의 다 갚으셨다고 들었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본인이 결혼하려면 향후 몇 년은 더 부모님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을 빨리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황만 허락한다면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했고 제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도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만 둘이 벌면서 자리 잡는 게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는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하면 남자친구가 거의 저에게 져주기도 했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결혼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고비는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사실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기 전에 남편은 자기 미리 속상해하지 말라며 이런 얘기를 해주긴 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부모님은 너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하셨어. 사실 네가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마냥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도 시간이 필요하셨거든. 너에 대해서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이제는 너 만날 준비가 되셨다니까 혹시 우리 엄마가 서운하게 하더라도 네가 이해해줘.
솔직히 말해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나 있는 아들이 장가간다는 집에 장인 장모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어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시어머니 되실 분이 생각보다 참 어른스럽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저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고 전해 들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시어머니는 아들이 저와 결혼하겠다는 걸 못마땅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건네는 모든 말에 왠지 모르게 뼈가 있었다고 할까요? 그래, 우리 상현이한테 네 사정은 다 전해 들었어. 조부모님 손에 컸다고? 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랑 고모랑 같이 살고 있어요. 오빠는 서울시에 공무원 하고 있는데 작년에 독립해서 나갔고요. 그렇구나. 그런 환경에서 너는 악바리같이 공부했나 보네. 그나마 네가 선생님이 혼삿길 막힐 일은 없었겠어. 나도 처음에 네 얘기 듣고 우리 아들 짝으로 내키지 않았다만 초등학교 선생일 한다는 거 듣고 집에서 신경 써서 키웠구나 싶었다. 그래서 결혼 허락한 거야. 긴장했던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몰아대꾸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저를 감싸줬습니다. 아, 엄마, 오늘은 곤란한 얘기는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어쨌든 지연이도 그렇고 지연이 고모님이나 할머니 전부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 장가가도 사위 대접 제대로 받고 살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지연이 부모님 안 계신 건 들먹거리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민망해하며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날 잡고 할 말 하겠다는 듯한 태도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마음 내려놓고 너 며느리로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니? 그래도 네가 친정이 없으니 내 아들 처가 일로 고생시킬 일은 없겠네. 우리 아들이 엄청 효자인 건 알지? 우리 집안이 힘들었을 때 온갖 노력 다해서 이만큼 살만하게 만든 게 우리 아들이야. 너도 친정이 없으니 시부모를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잘하면 트러블은 없을 거다. 어머니 말에 저는 참 등신같이 잘하겠다고 대답했네요. 그때는 시부모님께 예쁨 받는 며느리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와 고모에게 차마 시모될 사람이 대놓고 친정 없어서 아들 고생시킬 일은 없겠다고 했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게 하셨지만 남자친구가 중간중간 커트해주고 저를 위해줘서 참을만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사는 거지 시어머니와 사는 게 아니니까요. 결혼은 반반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절대 고모나 할머니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부모님 사망보험금을 고모가 맡아놓고 계셨다가 저랑 오빠가 성인 되었을 때 똑같이 나눠서 통장에 넣어줬는데 그 돈이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부모님 목숨에 대한 대가라고 느껴져서 그런지 그 돈을 볼 때마다 먹먹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서 쓸 때도 정말 아껴 쓰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또 쓴 만큼 채워놓곤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었고 시댁 도움도 바라기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길래 반반 결혼하자는 말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 보험금도 오픈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결혼 비용에 대해 부담이 많았던 탓이겠죠. 우리 부모님 보험금은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안 쓰고 모아놨거든. 아마 전셋집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야. 대신 오빠가 다른 건 간소하게 하겠다고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줘.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도 너한테 뭐 대단하게 받을 생각 안 하고 계셔. 근데 네가 이렇게 목돈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사실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진짜 잘 됐다. 그럼 나도 부모님께 신혼집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릴게. 말은 반반 결혼이라고 해도 사실 신혼집은 거의 제 돈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예산 내에서 집을 얻을 수 있었기에 큰 대출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장가 보내는데 목돈 안 들어간다며 대놓고 좋아하는 티를 내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몰랐던 일입니다만 시댁이 저 결혼 앞두고 이사 갈 계획도 있으셨더라고요. 시부모님 집이 전세라고 들었었는데 운 좋게 집을 좋은 가격에 매매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돈 들어갈 일 줄었다고 저를 보며 웃으시더라고요. 큰일 앞두고 돈 들어갈 일 많았는데 그래도 네가 신혼집 걱정을 덜어줘서 다행이구나. 우리 집 산 건 혹시 들었니? 어머, 아니요. 저 지금 어머니께 처음 듣는 거예요. 집 사신 거 축하드려요, 어머니. 그래. 그동안 힘든 일 많았는데 아들 결혼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네. 아휴, 내가 우리 아들 결혼시키는 거 아직 주변에는 말도 못했다만 어쨌든 네가 교사에 집 얻는 돈을 보탠다니 멀쩡한 집 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네 부모가 딸년 앞길에 아주 똥물만 튀긴 건 아니네.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훔치며 저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딸 앞길에 똥물 튀겼다고 말씀하신 거 듣고 내심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어머니 입을 막지 않았다면 저도 버릇없다는 말 들어도 한마디 할 뻔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우리 집 산 얘기는 지연이한테 뭐하러 말해요. 그냥 나중에 이사가고 나서 말씀하시면 되지. 어머, 얘. 며느리 될 사람도 당연히 알아야지. 너 결혼하는데 우리가 못 도와주는 이유는 얘도 알아야 이해를 할 거 아니니? 암튼 그건 제가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엄마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언급하신 걸로 기분이 상했는데 남편은 어머니가 집 샀다는 말을 하는 거에 더 당황하더라고요. 만약 어머니가 한 번만 더 저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말씀 조심해달라고 해야겠다. 혼자 다짐했습니다. 이미 결혼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었고 그냥 참고 넘긴 그 일이 저에게 어떤 후폭풍이 되어 다가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고모랑 할머니는 제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 봐서 너무 기쁘다며 남편을 마냥 좋아하셨습니다. 깜빡 속아 넘어가신 거죠. 그러다가 고모가 저의 결혼을 걱정하기 시작한 건 상견례를 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상견례 때 사실 살짝 고모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신경전이 있었어요. 남들은 신혼집이며 혼수나 예단 문제로 파혼을 하기도 한다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위기는 그럭저럭 좋았습니다만 시어머니의 몇 가지 언행이 문제였습니다. 고모와 할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지연이가 부모가 안 계시니 결혼하면 우리가 지연이 부모 대신이겠죠? 고모님이랑 할머님이 나름 애써서 키운 건 저도 봐서 압니다만 가만 보니 많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저는 지연이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칠 생각입니다.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내 품 안에 들어온 자식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언뜻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시모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뭔가 표정이 언짢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돈, 우리 지연이 부족함 없이 키웠고 제가 키우면서 기본적인 가정교육은 못 가르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돈이 뭘 못 배웠다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더 배워야 한다면 제가 더 가르쳐서 보내겠습니다. 결혼을 미루더라도요. 고모는 웃는 낯으로 말씀하셨지만 절대 농담은 아니셨어요. 그러자 시모가 당황하시면서 어머나, 아이고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연이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 아무래도 고모가 오냐오냐 키우셨을 것 같아서 한 말이지 절대 다른 뜻은 없었네요. 결혼하면 우리가 부모나 다름없이 잘해주고 싶다. 뭐 이런 거죠. 아, 그러신가요? 사돈이 그렇다면야 그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연이 제가 정말 사랑으로 키운 조카예요. 제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지연이도 가족들에게 아주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셔요, 사돈. 예예, 그래야죠. 어쨌든 지연이 결혼시키면 이제는 고모님이나 할머님이나 본인들 인생도 잘 챙기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며느리 부모 노릇 해줄 생각입니다. 언뜻 들으면 시모가 며느리 생각을 엄청 하는 걸로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고모는 뭔가 싸움을 느끼셨는지 상견례 이후의 날짜까지 잡아놓고도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보통이 아닌 것 같다고 처음 얘기하신 것도 고모였고 결혼은 한 번 하면 돌이키는 게 어려우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것도 고모였죠. 제가 고모 말을 안 들었으니까 결국 결혼까지 하긴 했는데 저에게 꼭 당부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나 보네. 지연아, 지금은 귀에 안 들어오겠지만 혹시 모르니 이거 하나만 고모 말대로 해줘. 고모도 참 이제 걱정할 거 없다니까 그러네. 무슨 부탁인데 그래? 결혼해서 바로 혼인신고하지 말고 꼭 1년 정도 살아보고 해. 애기도 바로 가질 생각하지 말고. 고모가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 언행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래. 겉으로는 너 생각하는 듯한데 가만 보면 눈빛도 살벌하고 우리 가족이랑 자꾸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보여.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해도 좋다만 이건 고모 말 들어. 그게 뭐 어려운 부탁이라고. 알았어, 고모.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고모 말대로 할게. 이제 됐지? 결혼하기 직전까지 고모는 저 때문에 마음을 졸이셨고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고모 마음 편하시라고 그건 따르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은연중에 혼인신고를 바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급하게 할 필요 없는 게 혼인신고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요. 여차하면 발을 빼겠다라기보다는 신중하자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혼인신고를 미루자는 걸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우리 혼인신고를 해야 신혼부부 혜택 받아서 특공도 청약 있어. 전입신고할 때 네가 세대 주면 나는 동거인인 거잖아. 나는 그것도 싫어. 결혼했으면 바로 혼인신고하는 거지. 너는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왜 결혼하고 사람을 저울질해? 이건 내 뜻대로 해줘. 대신 우리 결혼 1주년 되는 날 기념으로 혼인신고하자. 혼인신고 안 하고 산다고 딱히 불편할 건 없잖아. 어차피 지금 사는 집도 계약기간 한참 남았는데 뭘. 못마땅해하는 남편을 설득해서 혼인신고를 뒤로 미룬 일이 그나마 신의 한 수였네요. 그런데요. 결혼만 하면 행복 시작일 줄 알았던 저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이없게도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시모의 어이없는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머니가 우리 부부 결혼 전에 이사하신 곳은 신혼집에서도 도보로 10분 거리였어요. 찻길만 건너면 바로 마주보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시댁이 가까이 살면 안 좋다는 말이 딱 맞는 게요. 일단 시어머니는 매일 제가 안부 전화하기를 바라셨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님이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신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인정받기 위해서 어머니께 더 잘해드리려고 처음에는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뭐든 제가 하는 일을 못 믿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간혹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실 일이 있으면
저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나물 무침이나 반찬들을 정갈하게 차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해놓은 음식이 맛없어 보인다면서 꼭 당신이 해오신 반찬을 꺼내 다시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몸에 좋은 야채랑 나물로 정성 들여서 준비했다고 하면 어머니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풀떼기 뜯어먹고 사냐고 없이 자라서 그런지 하나에서 10까지 다 없어 보인다면서 면박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속상해서 눈물까지 찔끔 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오늘 아침은 먹고 갔는지 저녁 찬거리는 있는지 꼭 확인하셨고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 집에 오셔서는 문을 열고 신혼집에 들어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말로는 일하는 며느리 힘들까봐 반찬 챙겨주시고 청소랑 살림도 거들어 주신다는 거지만 사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어머니가 다녀가신 날에는 저한테 꼭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어요. 근데 말끝마다 꼭 친정에서 배운 게 없다는 말을 하셨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너, 내가 오늘 집 청소하면서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이래서 친정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한 거야. 대체 너는 집에서 뭘 배웠길래 정리정돈을 못하는 거니? 내가 전부 다시 해놓느라고 아주 반나절을 허비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들어와 제가 정리해 놓은 살림을 다시 본인 마음대로 손대시는 게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한번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제가 정리를 못해도 그냥 놔두세요. 저도 어머니가 굳이 아무도 없는 집에 오셔서 살림 정리하시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어머,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내가 너 작은 것부터 다시 가르치려고 하는 거 모르겠어? 그러니 고아가 배운 것 없다는 말을 듣는 거야. 저는 어머니 입에서 고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면 어머니는 앞으로도 고아라는 말을 서슴없이 뱉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말씀 조심해 주세요. 왜 저에게 굳이 고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욕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할머니랑 고모가 엄마 있는 애들보다 더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고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우리 친정 식구들이 모욕받는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주 눈까지 똑바로 뜨고 따박따박 할 말을 다 하는구나.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잔소리 한번 하겠니? 어쨌든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좀 야무지게 살림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지. 아참, 그러고 보니 돈 얘기를 안 했구나. 너 혹시 가계부는 쓰니? 내가 불안해서 우리 아들 버는 돈을 너한테 맡길 수가 없겠다. 당분간 너 가계부 써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여줘. 내가 아끼면서 사는 법 찬찬히 알려줄 테니까 잘 배우도록 해. 어머니, 오빠가 저한테 월급 안 맡겨요. 결혼할 때 돈 많이 썼다고 오빠가 몇 달만 월급 각자 관리하자 그랬거든요. 저 가계부는 나중에 오빠랑 월급 관리 같이 하게 되면 그때 쓸게요. 나중에 어딨어? 처음 살림할 때부터 규모 있게 쓰는 법을 알아야지. 잔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렴. 하다. 저더러 가계부 검사까지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와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종종 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하면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자처하던 사람이니 분명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어쩐지 남편은 중간에서 저와 어머니 사이를 중재하는 걸 귀찮아하고 피곤해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대놓고 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어머니에게 좀 져주고 고분고분하길 바라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려면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서 인간적으로 대해줄 때나 가능한 거 아닌가요? 고아 운운하며 무시하고 자기 손바닥 안에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하는데
고분고분할 며느리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고부 갈등 때문에 남편과 당연히 티격태격 다투는 일이 잦았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심하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문제가 터진 건 결혼하고 어머니가 가계부 검사를 하겠다는 날이 다가올 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살림하는 가계부를 굳이 어머니에게 검사를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냥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돈 관리까지 어머니가 숨 막히게 하는 건 정말 싫었거든요. 어머니가 혹시 집에 오시면 말씀드려야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어머니가 학교 점심시간 때쯤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너무나 엉뚱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얘, 너 오늘이 월급날이지?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자기보다 5일 먼저 네가 월급 받는다고 말이야? 네, 맞아요. 오늘이 월급날이긴 한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사실 어머니, 마침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한 달 동안 가계부 쓴 거 보여달랄까 봐 겁이 나는데요. 마음 먹는 걸 말하려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말할 틈도 안 주시더니만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할 말은 나중에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일단 오늘 월급 들어왔으면 절반은 나한테 붙여놔. 오늘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알지? 전화 끊고 나서 바로 붙여놔. 알겠니? 갑자기 제 월급 절반을 붙이라는 말에 당연히 황당했죠. 네? 어머니, 제 월급은 갑자기 왜요? 어머니 혹시 돈 들어가는 급한 일 있으세요? 뭐?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너 아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 오늘 대출금 나가는 날이잖아. 우리 집 대출금 말이다. 상현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 산 거 전부 내 돈 주고 산 줄 알았어? 대출이 절반이다. 대출금 갚아야 하니까 오늘 내로 빨리 보내거라. 어머님 집 대출이라뇨? 그건 어머니가 사셨으니까 어머니가 내셔야죠. 왜 제 월급을 드려요? 너 정말 몰라서 물어? 상현이가 너 신혼집 얻을 때 돈 굳었다고 우리 집 대출 껴서 이 집 사준 거야. 너한테 말했다고 하던데 왜 모른 척을 하는 거니? 상현이는 자기가 이 집 이자를 전부 내겠다고 한다만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해? 둘이 부부면 같이 벌어서 같이 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도 보태는 게 맞아. 그래서 급하게 연락했다. 어쨌든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네 신랑한테 듣고 일단 돈 붙여놔라.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더라고요. 뭔가 상황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 말은 결혼 전 신혼집은 우리 부모님 보험금과 제가 모은 돈으로 얻었으니 본인 돈으로는 대출을 껴서 부모님 전세 탈출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러자 예전에 집 얘기가 나왔을 때 황급히 어머니 입을 막던 남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집 사서 이사한 걸 축하해드리고 선물까지 사다 나른 바보였습니다. 남편이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자기 부모 집 사준 걸 알고 나니까 그냥 한순간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남편과는 그날 당연히 싸움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월급 붙이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자 처음에는 남편도 움찔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나 몰래 대출받아서 부모님 집 사드렸어? 그것도 내가 신혼집 전세 얻겠다고 하니까 돈 굳었다고 했다던데? 어쩜 나한테는 돈 없어서 미안한 척을 그렇게나 하더니만 뒤로 호박씨 깐 거였어? 뭐? 호박씨?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천년만년 비밀로 하려던 것도 아니고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어. 어머니가 못 참고 일을 크게 만드신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솔직히 아들이 부모님 힘들게 사시는 거 안타까워서 집 사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이자까지 거 너랑 둘이 벌어서 못 대해드리겠냐고.
이제 와서 집을 환불할 수도 없는데 그냥 눈 감고 나 좀 도와주라. 도와달라니? 설마 내 월급 정말 어머니한테 보내라는 거야? 오빠 어머니가 나 무시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결국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네.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한마디 말도 없이 결혼할 돈까지 다 털어서 당신 엄마 집을 사들여? 근데 이자를 내 돈으로 보태라고? 미안하지만 난 그럴 생각 전혀 없어. 이제 알겠네. 오빠가 왜 당분간 돈 관리 따로 하자고 했는지 말이야. 그러다가 서서히 내 월급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 거야? 집 환불 못하겠다면 방법은 하나네. 나는 당신을 어머니한테 환불할게. 그럼 되겠다. 뭐야? 나를 환불해? 아, 그만하자.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건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우리까지 갈라서기까지 할 일이냐? 이번 달은 내가 빠듯해서 돈이 없다고 했더니만 어머니가 너한테 전화하신 건가 보네. 암튼 딱 이번 달만이야. 내가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든 할 테니까 이번 달만 당신 월급으로 이자 좀 내자. 아까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오늘 지나가면 연체된다잖아. 어? 내 얼굴 믿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래, 좋아. 그렇게 돈 붙이라니까 나도 내 성의는 일단 보여야겠네. 당신 어머니한테 지금 바로 돈 붙인다고 해. 그러자 남편은 구겨진 얼굴을 펴고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엄마, 지금 집사람이랑 얘기 잘 끝냈어요. 지금 엄마 계좌로 붙인다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일단 이번 달은 저도 힘들어서 그런 거고 다음 달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남편 놈은 전화를 끊더니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여보, 어머니께는 돈 붙인다고 말씀드렸어. 지금 빨리 붙여줄 수 있지? 어머니가 걱정을 이만저만 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 알았어. 지금 바로 붙일게. 통장이나 확인해 보시라고 해. 자꾸 돈을 붙이라니 일단 붙였습니다. 어쩌겠어요. 돈 안 붙이면 계속 괴롭힐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돈 붙인 지 정말 1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만 저에게 악다구니를 쓰셨습니다. 야, 너 지금 시험이랑 놀리는 거니? 아님 장난하자는 거야? 내가 돈 붙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니? 설마 이걸 돈이라고 붙여놓은 거야? 1,000원? 1,000원 붙인 거 맞아? 너 혹시 금액 잘못 알고 붙인 거면 지금 다시 제대로 붙여라. 아니요, 어머니. 잘못 붙인 거 아닌데요. 그거 먹고 떨어지시라고요. 솔직히 어머니랑 남편한테 1,000원도 아깝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지금 바로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려라.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해야 정신 차리겠구나. 뭐? 1,000원이 아깝다고?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잘난 아들 고아한테 줬더니만 내가 결국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부모가 없으면 시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부모한테 그까지 월급 안 주겠다는 말이 나오겠어? 너 우리 집안이 우습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우습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어머니 아들한테 깜빡 속은 것도 모자라서 완전 인간이야 취급받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제 부모도 아니면서 왜 당당하게 월급을 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친부모도 자식한테 이러시면 영 끊고 산다는 말 들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셔야겠네요. 그래도 아들은 효자라서 좋으시겠어요. 대출 받아서 집까지 사주고 공짜로 장가드는 아들이 세상 천재 어디 있겠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제가 어머니와 전화로 언쟁하는 걸 본 남편은 제 전화를 낚아채더니만 엄마, 제가 집사람이랑 잘 얘기할 테니까 오셔서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시모에게 그동안 참았던 말을 했더니 속은 좀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나 긴 말 안 할게. 우리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고 나는 당신 가족들 감당하고 살 자신 없어. 특히나 당신 어머니는 정말 감당 못해. 그리고 당신이 나 감쪽같이 속인 거 용서 못할 것 같아. 나 믿고 뒤로 호박씨 깐 인간을 어찌 믿고 살아? 엄밀히 말하면 너 속인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안 한 것뿐이지. 내가 엄마한테 너 월급 달라고 하신 건 말씀 잘 드릴 거야. 대신 이번 달만 부탁하는 거잖아. 아니, 내 월급을 안 드리더라도 당신이랑 나는 끝내야 할 것 같아. 나 오빠 어머니한테 고아 소리만 몇 번을 들었는 줄 알아? 내가 아무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어도 우리 가정 욕보이면서 살 생각은 없어. 아까 말한 거 변함없어. 당장 급한 집만 챙겨서 오빠 대출받아서 산 부모님 집으로 가. 안 그럼 우리 친정오빠 부르고 고모까지 다 연락해서 오시라고 할 거야. 알았어, 알았어. 당신이 일단 시간이 필요하면 잠깐 어머니 댁에 가 있을게. 그러니까 시간 가지면서 다시 찬찬히 생각해봐줘. 아니다 싶으면 갈라서는 거지. 생각은 무슨 생각? 나는 마음 정했으니까 오빠는 내 집에서 짐이나 빼. 우리 고모가 사람 보는 눈은 있나 보다. 어쩐지 절대 빨리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아마 고모는 당신 어머니랑 당신 실체를 알아보신 거겠지. 나는 시간 필요 없어.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에 그냥 오빠가 이 집에서 나가면 그만이야. 당장 나가줘. 저는 남편에게 나가달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빠에게 연락하려는 신용을 하자 남편 놈은 그건 또 무서웠는지 자기가 입을 옷까지 몇 벌만 챙겨서는 급하게 집을 나가더군요. 제가 아무리 결혼에 미쳐있고 남편이 좋다고 해도 돌아가신 부모님과 우리 고모 할머니를 욕보이긴 싫었습니다. 저런 시어머님 밑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겠다 느꼈고요. 어정쩡한 태도의 남편과 계속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급작스럽게 별거를 시작한 후 당연히 여파는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 짐을 모조리 시댁으로 붙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쫓겨난 걸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밥 먹고 할 일이 저에게 전화해 괴롭히는 일밖에 없으셨는지 잦은 연락은 물론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시는 등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제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셨어요. 한 번은 참다 못해 경찰을 부른 일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니 그제서야 어머님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시면서도 어느 날은 본인 화에 못 이겨 내 아들 너 때문에 인생 망쳤다며 악다구니를 써대시고 부모 없이 자란 티 너무 많이 낸다. 네 팔자가 다른 집 부모 자식 간의 연도 끊어내는 팔자다 하며 저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고모가 나서서 그 집 식구와 인연을 끝났다고 말을 하고 나서야 잠잠해지셨습니다. 남편이 함부로 찾아왔을 때는 우리 오빠에게 몇 대 얻어 터진 적도 있네요. 어쨌든 저는 그 뒤로 시간을 가지면서 남편이란 사람에게 여자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마음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1년 지난 지금 저는 남편과 남남이 되었고 돈 문제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류상으로 뭐가 없으니 둘 사이의 금전 문제와 나눠 가질 것들만 계산하고 헤어지면 되니까요. 남편과 부부의 연을 정리하고 나서 마침 방학이 돼서 저는 당분간 한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여행 가서 마음도 몸도 리프레시하고 돌아오니 제가 겪었던 일이 별거 아닌 일로 느껴지더군요. 그 기간 동안 고모가 신혼집 전세를 빼주셨어요. 저는 그놈과 갈라서고 고모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두고 생각해도 남편이 저를 속인 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또 시어머니가 저를 우습게 보고 고하라고 하셨던 것, 제 월급은 물론 저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고 함부로 주무르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 남편에게는 그 후에도
한동안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전화로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식으로 구구절절 이야기했지만 뭐 그것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 풀이 꺾이더라고요. 그냥 짧은 시간 결혼 생활하면서 인생 큰 경험 한 번 했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의 초고속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은 혼인신고 쉽게 하지 말고 저처럼 신중하란 말씀을 드리며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